네, 그렇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제 지난해 4월로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요. 지난해 4월에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는 한 부부입니다. 남편이 60이고 아내가 42살이니까 거의 뭐 한 18살 차이가. 18, 19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꽤 나이 차이가 있는 부부인데요. 새벽 시간이었어요. 한 5시 30분 정도 됐는데 이제 부부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마 이제 양육비를 가지고 아내가 뭐 양육비가 부족하다고 아마 이야기를 했나 보죠. 이 양육비 문제를 가지고 이제 투닥투닥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게 말싸움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몸싸움으로 이어졌고요. 이 남편이 집에 있던 뭐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서 아내를 폭행을 합니다. 그렇게 아내를 폭행한 다음에 이제 3일 동안 아이들 못 볼 줄 알아라 라면서 밖으로 나갑니다.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이 어디 있었냐? 아이들이 집 안에 있지 않고 그 순간에 아이들이 바깥에 세워놨던 아버지의 차 뒷좌석에서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왜 아이들이 이제 그곳에서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는지는 지금 뭐 확인이 되진 않았는데요. 새벽인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남편이 밖으로 나가니까 아내도 따라 나갑니다. 뛰어나가는데 남편이 차에 시동을 걸려고 했겠죠.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시동을 걸려고 하는 찰나에 아내가 차 문을 열었어요. 뒷좌석 문을 열어서 뒤에 타고 있던 큰아들, 9살짜리 큰아들과 5살짜리 작은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빼내려고 차 문을 열어서 앞에 있던 9살짜리 큰아들은 빼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빼려고 하는 순간에 그냥 차 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남편이 차를 몰고 출발을 했어요. 차가 그냥 출발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는 둘째 아들을 챙기지 못하고 집에 이제 큰아들하고만 남게 된 상황인 건데요. 아빠하고 둘째 아들은 가버린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아내가 바로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남편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이 향한 곳이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어거지로 끌고 가서 향한 곳이 어디였는지가 참 이제 어이가 없는 상황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예, 본격적으로. 그렇습니다. 멀리 가진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한 뭐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골목에 주차를 했는데요. 그렇게 차를 세워놓고 아이는 둘째 아들은 그렇게 잠든 채로 방치해 놓고 자신이 들어간 곳은 마사지 업소였습니다. 이 사파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는 뒷좌석에 이렇게 자고 있고 남편이자 아빠인 사람은 마사지 이거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저게 아니 지금 아이를 저렇게 새벽 시간에 93분간이나 차에 방치를 했어요. 저 미국 같으면 바로 구속되는 사유거든요, 저게. 4월이어서 좀 쌀쌀하죠. 그러면 차에다 아이를 방치해놓고 본인은 마사지 받으러 가서 쿨쿨 자고 있었어요. 경찰이 수소문해서 2시간 만에 체포를 했거든요. 근데 체포하는 현장이 어디냐,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 받고 자고 있는 상태에서 저 사람을 체포한 거예요. 본인은 따뜻한 뭐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서 마사지 받고 자고 있고 얘는 차 뒤찬 자동차 뒷좌석에 93분간이나 1시간 35분이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해놨다. 이게 아버지라고 생각이 되느냐. 저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저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렇게 되면 외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잘 아시잖아요. 괌에서 우리 판사, 변호사 부부. 얘 잠깐 방치해놨다가 얘 뺏길 뻔했잖아요. 엄청나게 뭐 재판도 받고. 미국 같으면 저거 가만두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래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다행히 이번에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판결 내용 보면 엄하게 처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저렇게 방치하는 행위들을 그냥 뭐 있을 수 있는 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어린아이들 집에 놓고 부부가 함께 나간다거나 아니면 방치하고 그냥 자기들 일 보러 나가는 경우도 우리는 비일비재에 그냥 괜찮다고 넘어가거든요.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보호를 못 받고 혹시나 사고가 나게 되면 엄청난 위험성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서 엄마 역할을 했다 또는 아빠 역할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에 대해서 좀 엄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징역 2년이 나왔어요. 네, 징역 2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죄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취죄고요. 두 번째는 아동 학대로 기소를 했는데요. 차 안에 둔 거를 아동 학대로. 차 안에 둔 것을 아동 학대라고 봤는데 먼저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는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잠깐 동안 그 2시간 동안 잠깐 동안 차량 안에 있었을 뿐이고 직접적으로 아동에 대해서 어떠한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대 행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그 2시간 동안 방치된 것만으로도 사실상 위험에 처해 있던 것으로 봐야 되고 또 아이가 새벽에 2시간 동안 이제 자다가 갑작스레 일어나서의 그 빠졌을 공포라든가 그 놀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학대죄를 인정을 했고요. 이제 약취죄라고 하는 것은 이 양육권자, 그러니까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아이를 실력적으로 지배를 옮기는 겁니다. 부모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싸우다가 아이를 그냥 데려간다고 해서 약취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부부는 현재 이혼 중이거나 아니면 이미 이혼을 해서
양육권 자체가 아내한테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죠. 부부 상태인 관계에서 아버지가 데려갔다고 그래가지고 죄가 되지 않죠. 그렇죠. 네. 그렇게 그 상태에서는 약식죄가 성립되지 않은데 약식죄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은 것을 보면 선고받은 걸 보면 이미 지금 양육권이 아내한테 있는데 마음대로 데려갔기 때문이라고 보이고요.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남편은 그냥 다퉈서 우발적으로 잠깐 데려간 것이었고 날 받자마자 이제 데려다 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 그게 데려간 순간 이게 기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재판부가 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실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다른 사건을 보더라도 집행유예 나오는 사건이 많은데 실형이 나온 거는 어떤 겁니까? 재판부의 의지가 실린 겁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래도 재판부에서 이걸 엄히 처벌해야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형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게 지금 죄질이 어떤 상태냐면 그 약취하는 과정에서도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차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면 사실 아이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재판부에서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나쁜 죄질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바로 마사지 업소에 가서 본인은 안에서 자고 차에서 이제 그 추운 차에서 아이를 재운 데다가 그러면 또 질식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뭐 창문을 살짝 열었다면 굉장히 추웠을 것이고 그렇다고 따뜻하게 한다고 그렇죠. 올려놨으면 예, 질식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도 강하게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또 남편분께서 나는 계속 그냥 곧 데려다 주려고 했다라고 해서 반성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나는 뭐 내가 잘못한 게 뭐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재판부에서 더 강하게 처벌을 해서 좀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처벌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네. 앵커께서 지적한 게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이는데요. 부모가 이렇게 있는데 아동 학대라든가 좀 데려갔다라고 해서 실제 범죄 성립은 할 수가 있는데 네. 실형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부모가 사실은 어떤 아이에게나 부모 양쪽이 있는 게 정서적 발달이나 뭐 경제적으로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부모에 대한 처벌을 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동 학대에 해당된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 대해서 뭐 신체적으로 학대를 하거나 이런 것은 또 그렇죠. 아니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학대에 비해서는 경미한 학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역 2년의 실형이 나왔다.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 남편이 물론 이제 지금 기사로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양육비도 조금 굉장히 안 주고 그래서 지금 이 양육비와 관련돼서 아내와 다툼이 있었고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또 아내에 폭행했고 이러한 전반적인 그 다른 정황이 부부 관계를 있었을 것이다. 재판부에서 고려해서 오히려 아동과 이 아버지를 분리하는 게 더 아동에게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집행유예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겠죠. 보입니다. 구속이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